세 번째로 여러분께 불러드릴 노래는요, 그대의 아름다운 건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정말 같은 교육을 받고 뻔한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좀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대의 아름다운 건 불러드리겠습니다. 남자다운 건지 여자다운 건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지. 남자다운 건지 여자다운 건지 그런 건 모두 지워버려. 큰 사회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작은 생각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그런 성인지 토크쇼에 오신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런 분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여러분께서 그런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아가길.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꿈꾸고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놓고 싶으신지요. 또 청년들이 꿈꾸는 이 평등한 삶과 대안, 평등한 미래사회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 일상에서 찾은 그런 문제, 그런 인식, 그런 문제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그렇지만 소소하지만, 버터처럼 소소하지만 그런 확실한 행복을 찾는데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라이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행사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돼서 여러분이 뭔가 좀 인식을 바꾸고 함께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크쇼 함께 좀 행복한 마음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발걸음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평상시에는 이런 거보다 이제 후드티 입고 모자 쓰고 이러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렇게 입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앞서가던 여성하고 이렇게 좀 가까워졌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가다가 저를 확 쳐다보더니 갑자기 재빠르게 앞을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야, 지금 나보고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왜? 나는 나쁜 짓을 할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나는 나쁜 사람도 아니니까 뭔가 오해받는다는 생각을 했을 때 약간의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여성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불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헤아려 보는 것,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공감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렇게 공감하고 나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면 사실 더 이상 분노할 이유도 없죠. 저는 이 성평등의 첫걸음은 우리가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 공감하고 존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성매매 직결 집회소 활동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용어 바꾸기였어요. 행정 용어 바꾸기. 여러분들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익숙할 수도 있죠. 근데 전주시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전주하면 좀 알만한 도시인데도 예전에 2017년, 18년까지도 출산 장려팀이 있었어요. 실제 출산을 장려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거였고, 저는 그거를 인구 대책팀이나 인구 정책팀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저출산, 아이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지를 고민한 저출생으로 행정적 용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은 뭐 단어 하나 바뀌면 뭐가 달라져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단어가 사람의 인식을 지배하는 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쓰는 단어들도 생각해보면 차별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리고 어쨌든 공공기관 영역 안에서는 그 단어가 성차별적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 좀 고민하면서 바라볼 점들이 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공부하면서 욕심이 났던 게 아동가족학과를 부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전공을 신청을 했는데 학과에서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거부를 하세요? 그랬더니 남자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학생들 많은데 와서 너가 수업을 들으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격 요건이 안 되나요? 물어봤더니 자격 요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가족학과를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계속 하시니까 제가 계속 두들겼어요. 저는 부전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6개의 단과대학교 학과장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긴급회의를 했어요. 여학생만 있는 학과에 남학생이 공과대 남학생이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 부전공으로.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자 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학생의 이유를 들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의장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고 학생 도대체 왜 학생은 취직할 것도 아니고 왜 아동가족학과를 수업을 들으려고 하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지금까지 꿈이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인데 제가 이거 수업을 하나를 들어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어서 부전공을 하고 싶었고 부전공을 꼭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산대학교에서 남학생 최초로 부전공자가 됐어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차별의 벽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나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되고 계속 두들겨야 된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벽을 넘고 나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 저는 노릇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토론문에. 네, 여러분들 노릇이라는 뜻 아실까요? 노릇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정의로는 어떠한 역할이나 직책 이런 것들을 좀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서는 사람 노릇, 딸 노릇,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아들 노릇, 여친 노릇, 남편 노릇 보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 2인, 남성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의 막내이자 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노릇과 막내 노릇을 하면 됐었는데요. 이러한 노릇들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우리의 역할과 가능성을 좀 제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저에게 지시사항들이 늘어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느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요가 있었지만 제가 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대부분의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저의 역할이 자유로워지고 저가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저의 역할을 제가 선택해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꼭 나의 노릇, 세상이 정해준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들과 상의해서 노릇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고 그 노릇이란 말이 우리 안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안 썼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땡땡 노릇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성과 법이라는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그 교수님께서 딱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아직도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여러분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성의 인권은 향상돼야 하냐고 물어봐서 아니다라고 교수님이 하시고 여성의 인권은 향상이 아니라 남성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원래 상태로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는 걸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좀 받았었고 아까 제 스스로가 비혼주의자고 비혼라이프 팟캐스트 비혼세라는 거를 지금 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저를 소개하면 그러면 그 팟캐스트는 비혼이 아닌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것이냐, 비혼주의를 안 하면 바보 같다는 것이냐, 혹은 남성을 혐오한다는 것이냐, 그러면 출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어떤 제가 이제 기자분들이랑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하게 되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할까요? 라고 물어봐서 굉장히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폄하할 것이고 그걸 어리석은 것으로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비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가 비혼을 원한다면 비혼할 수 있어야 되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원하는 상대가 동성이든
뭐 국적이 어떻든 차별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어야 되고 이혼을 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스스로를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변의 편견이나 아니면 자기한테 어떤 주어질 멍해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결혼해서 탈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늘 느끼기 때문에 오늘 그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남성 여성에 대한 이야기고 여성의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남자애들 너네들 왜 그래라고 생각한다는 프레임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각자가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